시청자 여러분, 정치의 겉과 속을 분석합니다. 정치 분석가 박현우입니다. 이건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나라 맞습니까? 나라가 이렇게까지 가도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나라가 사실상 부도 상태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경기 침체로 세금은 제대로 거치지 않는데 국가는 돈을 마구 써왔고, 그 결과 지금 국가 금고가 비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파로 병사 월급조차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나라가 병사 월급을 미루는 순간 이미 코미디는 시작된 셈입니다. 이 문제는 병사 월급만이 아닙니다. 먼저 12월에 있었던 연탄 쿠폰 사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쿠폰을 대대적으로 뿌렸습니다. 연탄 쿠폰을 가져가면 연탄을 주는 구조입니다. 쿠폰을 받은 사람들은 연탄 가게에 가서 연탄을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연탄을 내준 연탄 가게는 정부에 가서 쿠폰 값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뭐라고 했느냐? 돈이 없다는 겁니다. 쿠폰은 뿌렸는데 계산서는 하늘로 날려버린 셈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연탄 쿠폰을 뿌려놓고 정작 그 쿠폰을 받은 가게에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외상으로 생색을 낸 뒤 배째라식으로 나온 겁니다. 이 이야기가 12월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병사 월급 문제입니다.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라는 말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는 다릅니다. 실제로는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적금 형식으로 묶어두었다가 전역할 때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전역하는 병사들이 그 적금을 찾으려고 하니 돈이 없다는 겁니다. 월급을 적금에 넣어 두었다가 증발시키는 신기한 금융 마술입니다. 12월 24일에 준다고 했다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미루더니 12월 30일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연락까지 두절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병사 월급이 이렇게 밀리는 게 말이 됩니까? 큰 돈도 아닙니다. 국가 예산 규모를 생각하면 정말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줍니다. 왜 못 줍니까? 여기 관련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요약해보면 병사 전역 적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고, 국군 재정관리기관은 한국은행에 돈이 없다고 말하고 한국은행은 자기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할 병사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책임은 핑퐁처럼 오가는데 돈은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국군 재정관리기관이 병사 월급과 적금을 관리하는데 여기서 지급을 해야 할 돈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에 물어보면 국군 재정관리 쪽에 물어보라고 하고 다시 국군 재정 관리 쪽에서는 한국은행을 가리킵니다. 서로 핑퐁만 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돈은 원래 다른 데 쓰면 안 되는 돈입니다. 병사 적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없다는 건 다른 데로 전용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금은 적금인데 쓸 사람만 따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구조는 연탄 쿠폰 사태와 완전히 같습니다. 쿠폰이라는 이름으로 돈처럼 쓰게 해놓고 정작 현금으로 바꿔줄 단계에서는 돈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연탄 가게에서도 쿠폰을 받고 연탄을 줬을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돈을 안 주니 나중에는 쿠폰을 받아도 연탄을 줄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 겨울에 연탄을 못 구하는 취약계층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선의로 포장된 쿠폰이 결국 냉기를 불러온 셈입니다. 이제 더 큰 문제를 봅시다.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좌파냐, 우파냐를 떠나서 색깔 다 빼고 아주 건조하게 봅시다. 이 정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생색은 잘 냅니다. 연탄 쿠폰 뿌립니다. 각종 지원금 뿌립니다. 현금성 지원도 계속 나옵니다. 15만 원도 뿌렸고 어떤 지역에서는 55만 원까지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합쳐서 막 뿌립니다. 포퓰리즘입니다. 뿌릴 때는 천사인데 계산할 때는 유령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돈이 없다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가 부채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가 부채가 500조 원가량 늘었고 거의 2배로 불어났습니다. 물론 감염병 상황을 이유로 들지만 결국 돈을 풀어 인기를 얻고 정권의 기반을 다진 겁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미래 세대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이건 마치 약과 같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깐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 약에만 의존하면 체질이 망가집니다. 결국 면역력이 떨어져 더 큰 병에 걸립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강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버텨 힘을 길러야 합니다. 약봉지는 두툼해지는데 몸은 점점 말라갑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계속 돈만 받아 쓰는 구조에 익숙해지면 스스로 일하려는 의지가 사라집니다. 연탄을 한 번 주면 다음 해에도 당연히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안 줬다면 사람들은 이래서 연탄을 마련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주면 기대만 커지고 준비는 사라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돈이 끊기면 아무 대비도 없이 무너집니다. 기대는 잘하는데 책임은 증발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는 뻔합니다. 다 같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다 같이 못 사는 나라가 됩니다. 못 사는 평등 국가가 됩니다. 결국 국가가 망가지고 모두가 망가지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회로 갑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아이들이 쓰레기통 음식을 먹다 죽는 비극까지 발생했습니다. 병사 월급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병사 월급을 올린 것 자체도 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젊은이들의 희생을 존중해야 하지만 군복무는 봉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해놓고 미루고 또 미루고 결국 안 주는 것은 국가가 할 짓이 아닙니다. 12월 24일에 준다 했다가 안 주고 12월 30일에 준다 했다가 또 안 줍니다. 한국은행 탓 국군 재정관리 탓만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은 전용되면 안 되는 돈입니다. 다른 데 쓰면 안 되는 돈입니다. 병사들을 위해 쓰라고 마련한 돈입니다. 다른 데 막 쓰고 나서 돈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는 약속을 어기고도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수는 줄고 자영업자는 무너지고 성장률은 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년만 지속되면 마이너스 성장으로 간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누가 이런 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결국 이건 정부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사 월급이 밀리고 적금이 사라진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재명 정부를 그대로 두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라도 분명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추운 겨울날 나라를 지키느라 애쓰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가 하루빨리 바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